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어릴 적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관계의 상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였다는 것을.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한 번 배신한 친구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처받은 적. 이번엔 진짜 변했을 거야 라고 믿었다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망을 맛본 적. 해고했던 직원을 재고용했다가 똑같은 문제로 후회한 적.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흥미로운 점은 동서양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로마에서는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바로 되돌아온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은 내재적 본능의 지배를 받으므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달라도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처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혜를 만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세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났으니 이제 성숙했겠지. 큰 실패를 겪었으니 정신을 차렸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늘 마감을 어기던 동료가 있습니다. 3번의 경고를 받고 한 달간 자숙하더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달라졌을 거야. 당신은 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하지만 마감 3일 전 그는 또다시 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성격, 그의 천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의 성격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내 진심이 통하면 변할 것이다. 우리는 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을 아까워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10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지만 상대방의 본성은 당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늘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그녀는 친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사과했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또 늦었습니다. 이번엔 3시간을. 이것은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관념이 그 사람의 천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믿을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친절합니다. 미소 짓고 협력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태도도 바뀝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한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을 신뢰했습니다. 5년간 함께 회사를 키웠고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자 그 직원은 하루아침에 사표를 냈습니다.
CEO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수고라는 것을. 구약 성서에 나오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조차도 한 사람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본 현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본성론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재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위험하면 도망가고 싶은 것처럼 각자의 성격도 이러한 맹목적 의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충동적입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광물학자가 광물을 분류하듯 하라. 광물학자는 다이아몬드에게 철처럼 단단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광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활용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천성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성에 맞게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지 말라.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 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실수다. 왜일까요? 그 친구는 훗날 같은 상황에서 같은 본능을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처음 절교했던 그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면 그는 또다시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거나 배신자라고 비난해도 소용없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조언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한 직원을 불러들이는 것도 실수입니다. 그를 받아들인다면 해고했던 그 이유와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 스토아 철학의 통제 이론, 쇼펜하우어만 이런 통찰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 교활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본성을 미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더 직설적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타인의 생각과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판단과 반응뿐이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기대와 반응을 조절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묵함, 처세의 근본. 쇼펜하우어는 처세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과묵함,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박해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의 경고입니다. 왜일까요?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완전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NS 시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상. 하지만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립니다. 과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격한 감정을 자제하라.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하라. 왜일까요? 열을 올리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지성에서 나온 판단이라기보다는 관철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냉정하십시오. 담담하십시오. 진실은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요한 확신으로 전달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학적 통찰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의 성격 지도를 작성하라.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성격적 특성을 분류해 두십시오. 마치 광물학자가 광물 표본을 정리하듯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가까운 사람 10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각 이름 아래에 3가지를 적습니다. 이 사람의 반복되는 패턴 긍정적, 부정적 모두, 이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던 상황과 이유, 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예를 들어볼까요? 김 과장 일 처리는 완벽하지만 약속 시간은 늘 늦음. 중요한 미팅에 30분 늦어 클라이언트 화나게 함. 기대하지 말 것, 시간 약속.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당신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김 과장과 약속할 때는 실제 시간보다 30분 일찍 말하거나 중요한 일정에는 아예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과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천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의 다이얼을 조절하라.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대의 다이얼 조절입니다. 라디오 볼륨처럼 사람마다 기대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관계를 3가지 등급으로 나누십시오. A등급 높은 신뢰 기대 80%. 지금까지 약속을 대부분 지킨 사람. 어려울 때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B등급 보통 신뢰 기대 40%.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거리를 두는 사람.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협력하는 사람. 말은 좋지만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 C등급 낮은 신뢰 기대 10%. 과거에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 사람. 한 번 크게 배신한 적이 있는 사람.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A등급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B등급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C등급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번 C등급으로 분류된 사람을 다시 A등급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지 말라. 셋째,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현대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SNS 시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오늘 상사한테 혼났다. 남자친구와 싸웠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이런 고백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하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72시간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강한 감정이 생겼을 때 즉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72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말해야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말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72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일기는 당신의 감정을 배출하는 안전한 창구입니다. 타인에게 말하면 위험하지만 일기에 쓰면 안전합니다. 매일 밤 10분, 그날의 감정을 노트에 써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당신은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단순함과 절제를 실천하라.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는 시간,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즐기는 시간,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큰 성공, 더 넓은 세상. 하지만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걱정과 불안이 증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디지털 안식일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핸드폰을 끄십시오. SNS를 보지 마십시오. 뉴스를 차단하십시오. 대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처음엔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지만 24시간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라.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30분 몸을 움직이십시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당신은 생각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명확해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지면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명확한 판단은 당신을 현명한 관계로 이끕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직시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교했던 친구는 화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믿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알고 대하는 것입니다. 광물학자가 광물을 분류하듯 사람들의 천성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게 기대를 조절하고 거리를 설정하십시오. 과묵하십시오. 비밀을 지키십시오. 격한 감정을 자제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건강을 돌보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로마의 현자들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어쩌면 자유란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사람과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고요한 일상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혜란 타인을 바꾸려는 집착을 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사람을 바꾸려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